자, 첫 번째 2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이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개념 하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가자. 자, 극복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니? 극복의지, 그리고 대응 방식이고, 극복의지에 대한 판단은 서술어나 수식어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만 명심해놔야 돼. 뭐라고? 극복의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응 방식에 해당하고, 극복의지의 판단은 서술어나 수식어를 중심적으로 한다. 자, 모든 문학은 너네에게 어떤 상황을 주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서를 만들게 돼 있으면서 그 정서는 때에 따라서 극복 의지나 뭐 체념이나 아니면 뭐 적극적인 저항이나 뭐가 됐든 어떤 대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학의 구조다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왔잖아. 그 중에 극복 의지라는 말이 만약에 선지에 나오면은, 너네가 판단해야 되는 말에 극복 의지가 나오면은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서가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혹은 바꿀 것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나는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 거야. 뭐라고?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 거야. 행동했어, 혹은 행동할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극복 의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술어, 수식어 중심의 어떤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 극복 의지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보기를 읽으러 갈게. 자, 김수영은 현재 이제 얘를 참고해서 이거를 감상할 건데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구나 생각하고, 김수영은 한때 이상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생활인, 이건 당연히 이상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모습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김수영은 자연의 속성에 주목해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현실 개혁을 촉구했다. 자, 뭔가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을 촉구하는데 뭘 통해서? 어떤 구체화된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촉구했대. 시를 한번 독해해보러 가자. 자, 우리는 이 김수현의 논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논이라는 시를 통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고 자연의 속성에 주목해서 상징적 이미지로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종류의 시구나를 생각하면서, 자, 제목을 눈을 보면은 이 자연의 어떤 속성을 좀 생각해봐야겠다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 1년.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반복해 가면서 눈에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구나. 자, 눈은 현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 기침을 하자. 자, 이번에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상황을 줬는데 이건 뭐가 나왔니? 대놓고 대응을 준 거야. 우리 뭐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뭔가 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네. 근데 눈이에 대고 기침을 한대. 자, 눈이라는 자연물에 기침이라는 행위를 하지. 현재 이 대응은 눈이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눈을 향한 대응이야. 눈을 향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심지어 눈한테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지금까지 이 눈한테 보라고까지 이런 거 되게 조심해줘야 되는데, 눈한테 보라고까지 눈치도 안 보고 막 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나 봐. 적어도 이연에서 화자는 기침하자 라면서 대응을 촉구하고 있고 현실 개혁의 의지를 촉구하고 있고, 잘 모르겠지만 눈이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 눈한테 대놓고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고 하면서 기침하자라는 걸 확실한 대응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눈은 살아있대. 자, 눈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네. 자, 이 부분에서는 눈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 그냥 뭐 반복된 거니까 제끼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살아있다. 자, 눈이 살아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사실 어떤 배경 지식이 딱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딱 그 의미를 확 잡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눈이 살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은 그대로 유지만 해봐. 이건 배경 지식이 딱히 주어지지 않았어서
원래는 이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 육체라고 한다면 죽음도 잊어버릴 만큼 좀 영혼과 육체가 무서움이 없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살아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무시하자. 자, 기침을 하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쌓인 것이겠지. 이런 것들을 뱉어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시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가와 관련돼 있는 선택지들을 보자. 자, 이번에 1번 선택지부터 눈더러 보라고에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 자, 시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택지를 들어갈 때 시인이 생활인으로서의 고뇌를 가지고 있었니? 보기에 따르면 당연히 그렇지. 그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 극복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어디에서? 보라고에서. 눈한테 보라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인이 갖고 있었던 고뇌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야, 보라 그래. 보라 그래. 나 이제 눈치 안 봐. 야, 보라 그래. 나 눈치 안 보니까 눈한테 보라고 한 다음에 기침해. 라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할 거야. 뭐라고? 바꿀 거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할 거야. 눈한테 보라고 해. 이 보라고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너네가 이 사람은 지금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어떤 적극적으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서 바꾸려고 한다라는 서술어를 인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은 일단 적절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가해 화자는 3번이야 지금. 세상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화자는 그 대상에게, 즉 시인이겠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하는가? 당연히 그렇겠지. 그치?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 얘도 맞겠네. 가의 기침은 자유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화자는 기침에 부정적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지. 기침을 오히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가의 대상이 지닌 자연적 속성과 현실인식. 자, 가의 대상이 지닌 자연적 속성은 눈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화자의 현실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는 어떻게 읽는 거야? 현실을 어떠어떠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속성으로 나타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이미 나와 있는 자연적 속성은 화자의 생각을 반영한다. 이건 뭐니? 구체화와 관념에 대한 이야기지. 거의 무조건 당연히 대상이 지닌 자연적 속성은 현실인식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파보면은 이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눈인지 기침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자연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눈에 조금 더 맞거든. 근데 기침이 아예 안 된다고 하기에는 이 말만으로는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을 문제를 냈을 때 이 자연적 속성을 아마 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눈이 지닌 살아있는 속성은 화자의 현실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자의 현실 인식은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겠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상황을 현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식이겠지. 근데 그게 지금 눈이 지닌 살아있는 속성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어떤 관념이, 어떤 인식이라는 관념이 자연적 속성으로 부채화되고 있다라는 원리 자체는 맞는데 이 대상을 눈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아. 이 대상이 만약에 기침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기침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뭐 이런 기침의 속성이라는 게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게 현실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지만, 이게 기출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못 내는 거지. 이건 눈이냐 기침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같아. 자, 여기까지가 2번에 대한 해설이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야, 누구한테 보라고 해, 이런 문장을 누나한테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를 봤을 때 너네가 보라고를 보면서 이게 맞아 아니야를 그냥 단순히 고민한다기보다는 보라고라는 서술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어에 대한 연결을 좀 시도해 보는 게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애들이 좀 요구했던 게 6번, 7번이네. 자, 6,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제 진행해볼게. 자, 6번 문제를 보면은 보기를 참 이게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책 보면서 해야겠다. 내가 책으로 보면서 좀 해볼게. 화질이 왜 이렇게 찍혔어? 4, 5, 6, 7 맞나? 모란의 피기 기능이랑 도봉이라는 시네. 자, 6, 7번에 대한 풀이를 한번 진행해보자. 박두진은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을 통해 가혹한 시대를 견디려는 태도를 그려냈다. 그에게 산, 해, 달, 별 등은 자연적 이미지면서 그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대. 예컨대 해는 이런 밝음, 봄볕의 이미지를 통해서 물상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별은 암담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구원의 힘으로 나타난다. 즉 해와 별의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해와 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소멸과 생성의 자연적 원리를 토대로 해서 상실과 회복이라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에서 어떤 상실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원리가 지금 박두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의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만 읽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가을산이라는 배경은 전체적으로 쓸쓸하지만 기품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상실과 회복에 대한 어떤 역사적 원리랑 관련이 있니? 별로 없어 보이지. 이런 애들은 지나칠 수 있어야 돼. 자, 어스름은 어둠과 밝음의 경계선의 시간이다. 어쨌든 현실에 대한 낙관적 이대한 비관적 전망이 함께 있다. 이것도 상실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원리에 대한 얘기니? 그냥 이런 게 함께 있다라는 게 상실이 되면 회복이 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이런 얘기랑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도 지나칠 수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은 보통 답이 아니라는 거야. 별은 구원의 힘이기에 고독을 느끼는 상황과 대조된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돼. 자, 해가 진 후에 긴 밤이 찾아오는 순환의 자연적 원리. 해가 지면 밤이 온다. 이런 걸 통해서 고독과 외로움이 해소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최초의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해가 진 후에 긴 밤이 찾아오면은 고독과 외로움이 해소된다. 밤이 좀 더 외로운 게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답이다 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얘는 확인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는 선택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자, 산새나 구름 등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 가을사는 가혹한 시대를 상징하며 그대는 그 상황을 소멸시킬 존재라 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가혹한 시대가 가을산이고 시대, 그리고 그대는 그것을 소멸시킨다. 상실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원리,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적 원리. 즉, 이 그대는 이 상황을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애겠지. 나는 4번보다는 5번이 조금 더 이거 약간 긴 밤이 찾아오는데 고독과 외로움이 해소될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5번의 가을산이 만약 가혹한 시대라면 이 그대가 이 소멸시킬 존재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해볼게. 자, 박두진의 도봉.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현재 굉장히 적막한 산을 보여주고 있지. 인적 끊긴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지금 이 적막한 산은 바로 가을산이었어.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올림은 헛되이 빈골고를 되돌아할 뿐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올 것이다. 자, 붉게 해는 넘어가고 아마 별과 밤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삶은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괴로울 뿐이다.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는다. 자, 뭐라고? 나는 이 긴 밤과 슬픔을 갖는데 뭘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자, 지금 화자는 확실하게 뭘 하고 있니? 그대를 기다리고 있지. 얘는 계속 쓸쓸해하고 있잖아. 누구도 없이 불러보고 있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산새도 안 오고 구름도 안 와. 얘는 그냥 계속 혼자 있는 거야. 인적은 끊겼어. 혼자 앉아 있어. 나는 누구도 없어. 삶은 쓸쓸하고 사랑은 괴로울 뿐이래.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안돼. 뭘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이 그대는 바로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인 거지. 나도 모르는 도대체 어디서 쉬길래 아직도 안 오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상실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원리,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적 원리. 화자는 지금 이 밤이 가면 그대가 올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확실하게 가을사는 지금 해가 진 후 긴 밤이 찾아오는 순환의 자연적 원리를 통해 고독과 외로움이 해소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긴 밤이 가면 그대가 찾아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산새나 구름 등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 가을사는 가혹한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대는 내가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혹함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왜 가혹하니? 아무도 없으니까. 자연을 초월한 시대를 통해서 가혹한 시대를 견디려는 태도를 드러냈대. 아무도 없음이 가혹하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대는 내가 기다리고 그대가 오면은 아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자, 뭐라고? 그대가 오면 화자가 싫어하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대는 상황을 소멸시킬 존재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답을 5번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도 나왔었는데 우리는 현재 니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니은에 대해서 혹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진행해보자. 아마 7번도 나시에 대한 어떤 이해로 나왔는지 아니면 가시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지는 지금 좀 풀어보면 나오겠지. 가가 모르고 3번. 어스름은 니은을 만날 수 있는 그대를 만날 수 있는 특정 시간이 바로 어스름이다. 아니야. 그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기다려서 그대가 오는 아침이지. 맞니? 답 3번이네.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답이 나오는 거였는데 6번이 어려워서 7번도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 이해되니? 일단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문제가 11번부터 13번인데 얘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진행해볼게. 자, 지금 화질이 왜 이러냐. 그 11번부터 13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볼게. 여기 보면은 지문 해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특히 유치원의 생명 해설을 좀 해설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같이 한번 시도해보고 신경님의 농모도 한번 해석해본 다음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자, 농무는 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는 가면서 농촌과 도시가 분류되고 있는 글이고, 이제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워주려고 했대. 뭘 통해서? 농무를 통해서. 즉 시에서 농무가 나오면 어떻다고? 삶의 신명을 얻기 위해 추는 것,
이면서 현실이 암울한 것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의미까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농무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 질서에 맞지 않는 거 하나만 해보자. A의 과거형으로 과거 농촌 공동체 사회가 끝이 났음을 알리고 농촌의 공동체 사회가 끝이 났다. 현실을 환기한다.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이 피폐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이 암울하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과거형으로 끝이 났음을 알리고 현재형으로 현실을 환기하고 있다. 확인까지는 해줄 필요고 지금 당장 뭐 답이다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만한 얘기가 아니네. 자, 악을 쓰고 킬킬대고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이런 것들은 화자가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 현실을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는 맞겠지.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낀대. 자, 신명은 뭐니? 삶의 신명을 얻기 위해서 추는 게 농무지. 신명에 힘입어서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농무를 기반으로 삼아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살리고 싶어한대. 자, 농민들이 농무를 추는 이유를 공동체의 부활로 잡고 있는 선지야. 기교 가능하니? 써볼게. 너가 한번 여기서 판단해봐. 자, 보기는 삶의 신명을 얻기 위해 농무를 춘다. 3번 선지는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한다. 객관적으로 옆에다 딱 두고 놓고 한번 비교해봐봐. 삶의 신명을 얻기 위해 농무를 춘다는 것과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하는 거. 자, 얘는 지금 농무를 쳐. 뭘 위해서? 얘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농무의 신명이래. 이미 농무의 신명을 얻어버려서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한대. 얘는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싶어해. 신명이 지금 이상한 곳에 있는 거지. 3번 선택지가. 농무를 치는 이유가 삶의 어떤 신명남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서 공동체를 살린다. 그러면 이 농무 자체가 어떤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기능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농무가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과관계적으로 조금 이상한 선택지라서 각별히 확인해 줘야 되겠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건 보기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주적 물음이다. 뭐 이거는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니까 확인이 필요한 선지가 되겠지. 자, 한번 확인해보자. 신경님의 농무 A. 징이 울리고 막이 내리고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원통하다. 자, 지금 무대가 끝나고 원통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네. 장거리로 나서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뿐이고 처녀애들은 철없이 킬킬대는 거고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울부짖고 어떤 애들은 헤헤대지만 이까짓 찬 구적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이거 보니 어떤 비관적 인식인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뭐해. 해봤자 뭐해라는 거야. 이런 의미들을 좀 잡을 수 있어요. 해봤자 뭐해라는 메시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 애들에게 내가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얻을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농무를 추면서 어떤 신명을 얻고 있는 모습이야. 뭐니 이거?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 찌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지금 끝까지 농무 추는 상황이야. 즉 현실의 암울함을 농무가 드러낼 뿐이고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낼 뿐이고 이 농무를 사용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살려야겠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찾을 수 없겠지. 나머지 선택지는 시해석을 했으면 이제 파악이 됐을 거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자, 3번 선택지부터 진행해보면 되겠네. 나는 가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상황을 대비했는가? 현재 현실이 어떻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과거 농촌은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3번은 바로 지울 수 있겠지. 나는 가와 달리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조하고 있다. 자,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 여운이 강화되는가를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이 여운이 대꾸의 방식만으로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연결을 한 번 정도 시켜보면 한 다리를 듣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갯집을 쓰라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 두 문장이 하고 거나 라는 과정으로 대꾸가 이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대꾸랑 상관없이 거나 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여운을 주고 있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고 있는 얘기잖아. 한번 이렇게 날라리를 불러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할까? 하면서 시를 끝내고 있기 때문에 여운을 강화하는 건 확실히 맞거든. 그리고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내용적으로 맞아. 지금 이게 기출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4번에 나가 이제 맞다고 나오는 건데 기출하의 출제 원리랑은 살짝 다른데 우리가 시를 따로 공부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게. 시적 공간의 탈속성. 자, 탈속성은 지금 속세와 전혀 관련이 없어야 돼. 근데 이 농무는 속세와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매우 현실에 속되고 힘든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아니겠지. 현재 4번만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 자, 가에 나와 기흥 밈의 관련성이래.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다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 유치원의 생명의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읽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자, 가자. 자, 제목부터 무슨 서라고 했으면 이게 책이란 얘긴데 생명의 책이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해보자. 자, 상황을 항상 가보자. 상황으로 가보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나의 내면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떠나자. 난 이렇게 읽혀. 항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잡아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필요해.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한데 거기가 어디야? 아라비아 사막이지.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래. 자, 지금 얘는 그냥 여기가 어디라는 거야? 그냥 그 사막이라는 곳은 오직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영겁의 허적이라는 게 있는 곳에서 고민과 방황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는 곳이 사막이래. 그러니까 이 사막이 얼마나 내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곳인지 좀 고민하러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사막에서 홀로 서면 나를 대면한대. 성찰이 나오는구나. 너네도 잡히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나는 나의 생명이란 나의 생명이란 원시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자, 본연한 자태. 나 그 자체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이 사구라는 말도 뭔지 모를 거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나는 못 배우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잠깐만.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막에서 홀로 서면 나를 성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죽느니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강렬한 어떤 스스로를 대면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한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야. 나를 제대로 만나고 싶다. 극한 상황을 설정해서 무슨 아라비아 사막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을 설정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고 싶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거를 어떻게 달리라고 할 수 있겠어? 지우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비유적 표현도 지금 아마 둘 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마 이런 애들은 그냥 보통 보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가가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뭐 여운을 강화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가는 게 맞겠지. 자, 12번에 가의 내가 대면하려는 존재지. 대면하려는 스스로야. 본질적인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가지고 풀면 자 1번은 지금 병든 나무래. 자, 이 병든 나무는 현재 생명이 부대끼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이다.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가의 나는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이 나는 지금 얘잖아, 얘. 그래서 이 나와 기역 미음의 관련성을 얘기하면 대비되는 표상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 12번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완벽하게 맞네. 3번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한다고? 고독에서 벗어나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난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 3번 열렬한 고독 가운데 나랑 대면하게 될지니 라고 나와있지. 뭐라고?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나와 대면하게 될 거라고. 고독 가운데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가 아니라 그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답을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지금 전반적으로 몇 지문을 살짝 풀어봤는데 일단 1번 내가 나름대로 책을 고른다고 골라봤는데 기출이 아니기에 문제의 구성이 그렇게까지 치밀하지는 못해. 근데 두 번째로 해설지 같은 것들을 보니까 시 자체에 대한 해석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야. 구성이 치밀하지 못한다는 거지. 아직까지 뭔가 정답이 2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구성적으로 평가원스럽지 않다. 뭐 이 정도의 느낌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를 공부하고 어떤 보기를 해석해보고 선지 판단을 해보는 데서 좀 더 쫀쫀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 지금 비대면 수업 시간에 내가 영상을 몇 개로 쪼개서 올려야 돼서 이렇게 잘라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논술 수업도 끝났기 때문에 너네한테 좀 더 최대한 자세히 찍어가지고 필요한 문학 개념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꺼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해설지 잘 참고하고 매일 문제 풀어서 찍어서 보내는 거 계속 열심히 해봐. 고생했어.